1963년 12월 독일 도르트문트 공항 활주로 위에 낯선 외투를 걸친 청년들이 내립니다. 나이는 겨우 20, 손에 쥔 건 낡은 가방 하나, 그리고 가족에게 쓴 편지 한 통. 그들은 이곳에 오기 위해 4만 6천 명이 몰린 경쟁을 뚫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고작 500명을 뽑는 자리에 4만 6천 명이 지원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 그 이유를 모르신다면 당신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한 장면은 아직 모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60년이 흐른 지금 그 청년들이 남긴 것은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기적이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당신도 분명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1960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79달러였습니다. 99달러.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년 소득이 약 10만 원도 안 됩니다. 당시 필리핀은 170달러, 태국은 260달러였습니다. 우리는 동남아 최빈국보다도 가난했습니다. 실업률은 무려 40%에 육박했습니다. 10명 중 4명은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서울의 젊은이들은 매일 아침 직업소개소 앞에 줄을 섰고 지방의 청년들은 도시로 올라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공장을 짓고 싶어도 돈이 없었고 돈을 빌리고 싶어도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이 나라는 여전히 폐허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구 반대편에서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독.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지 불과 15년. 그런데 독일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부활하고 있었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그 눈부신 경제성장.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라가 잘 살게 되자 독일 젊은이들이 더럽고 위험한 일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광, 지하 깊은 곳에서 석탄을 캐는 일.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자 목욕을 돕고 변기를 닦고 밤새 곁을 지키는 간호 인력이 3만 명이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눈을 돌렸습니다. 멀고도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으로.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1963년 12월 16일 한국노동청과 독일 탄광협회 간의 협정이 체결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동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국가 간 협약에 의해 이루어진 인력 파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단 500명을 뽑는다는 공고 하나에 무려 4만 6천 명이 몰려든 겁니다. 그들 중 60% 이상이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한 고학력자였습니다. 의사, 교사, 군인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탄광부를 자원한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릴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963년 12월 22일 파독 광부 일진 123명이 처음으로 독일 땅을 밟습니다. 그들의 평균 나이 25. 떠나던 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을 꼭 쥐었고 어머니는 공항 유리창 너머에서 입술만 달싹였다고 합니다. 밥은 먹고 다녀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비행기에 타자마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고 당시 광부들은 회고했습니다. 독일에 도착한 청년들은 3개월간 지상 교육을 받고 4주간 독일어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탄광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1200m, 어떤 곳은 1600m.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시간만도 몇 분이 걸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코를 찌르는 탄 냄새와 귀를 먹먹하게 하는 기계음이 밀려왔습니다. 온도는 섭씨 35도를 넘었습니다. 한국의 여름보다 더 뜨거운 땅속.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슈템펠 세우기였습니다. 샤탄 기계가 100에서 150m의 석탄침을 파고 지나가면 왕구들은 그 뒤를 따라가며 40에서 60kg짜리 쇠기둥을 세워야 했습니다. 세우지 않으면 천장이 무너집니다. 매몰 사고. 그건 곧 죽음이었습니다. 하루에 60에서 80개 기계의 속도를 따라가며 끊임없이 들고 세우고 또 들고 세우고. 한국 청년들의 체구는 독일인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고향의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동생의 학비가 남아있었으니까. 아버지의 빚이 아직 갚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부 광부들은 작업복이 너무 더워 속옷만 입고 일하기도 했습니다. 장화에 땀이 가득 차면 뒤집어 붙고 다시 신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서는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한번 내려가면 작업이 끝날 때까지 올라올 수 없었습니다. 8시간, 9시간 탄가루를 뒤집어 쓰고 땀과 먼지가 뒤섞인 채로 그들은 오늘도 살아남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공식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고로 사망한 파독광부 27명, 27명. 그들은 타국의 지하에서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독일의 한 병원에서 1966년 1월 31일 잘 전세기 129석 중 128석을 채운 128명의 한국 여성들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립니다. 그들은 간호사였습니다. 파독 간호사 일진. 이 파견을 성사시킨 사람은 독일 마인츠 대학병원 소아과병동장이었던 이수길 박사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 독일에서 의사가 된 뒤 조국의 젊은 여성들에게 기회를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의 나이는 평균 22살, 대부분이 고학력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여성이 대학을 나온다는 건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독일을 선택한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는 동생 대학 등록금을 위해, 어떤 이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서, 어떤 이는 그저 집안의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서. 하지만 막상 독일 병원에 도착한 순간 그들을 기다린 현실은 달랐습니다. 독일에서 간호사의 일은 한국과 전혀 달랐습니다. 병실 청소, 환자 용변 돕기, 변기 닦기, 다른 간호사들 식사 준비, 고학력 여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묵묵히 했습니다. 독일어를 모를 때는 닳고 닳도록 사전을 외웠습니다. 실수를 하면 화장실에 들어가 울고 다시 나와서 웃었습니다. 독일 신문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젊은 여성의 친절, 상냥한 미소. 독일인들은 그들을 코리안 엔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무도 몰랐던 고통이 있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파독 간호사 19명, 향수병, 차별, 고독, 그리고 이국 땅에서 혼자라는 절망감. 이영만리 타국에서 그 젊은 여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숫자 하나로도 충분히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직 말하지 않은 핵심이 있습니다. 그들이 매달 고향에 보낸 돈, 그것이 이 나라에 어떤 일을 했는지. 1965년부터 1975년까지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고국에 송금한 총액은 1억 153만 달러였습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는 수천억 원이 넘는 액수.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비율입니다. 1965년 그들의 송금액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6%였습니다. 1966년에는 1.9%, 1967년에는 1.8%. 단 2만 명의 젊은이들이 이 나라 수출 총액의 2%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공장도 없이, 기계도 없이, 오직 그들의 몸 하나로.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이자 파독 근로자기념관 관장인 권희중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보낸 돈은 경제개발의 종잣돈이었다. 라인 강의 기적이 한강의 기적으로 바뀌는데 그들의 땀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역사는 이렇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사람을 팔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팩트는 다릅니다. 당시 파독 광부 선발 조건은 이것이었습니다. 20세에서 35세 남성, 1년 이상 탄광 근무 경력자. 그런데 실제로 뽑힌 사람들의 60% 이상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국회의원 비서 출신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고, 군 장교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부라는 이름을 택한 건 그것이 유일하게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었습니다. 독일 파견. 그것이 유일한 출구였습니다. 그들은 선택지가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선택을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아직 보지 못한 미래를 위해. 그리고 60년이 흘렀습니다. 2023년 10월 4일 파독 근로 60주년을 맞아 국내외에 거주하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 240여 명이 청와대 초청을 받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파독 근로자만을 따로 초청해 오찬을 가진 것은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밑거름이었습니다. 참석한 어르신들, 이제 80이 넘은 그분들은 그 한마디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기다려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에 남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처음 계약은 3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병원들은 한국 간호사들의 계약 갱신을 요청했습니다. 3년이 지나면 겨우 언어도 익히고 일도 능숙해지는데 왜 보내느냐고. 그래서 그들의 독일 체류는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됩니다. 그리고 광부들은 간호사와 결혼했습니다. 지하막장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독일의 한인 교회에서, 제독 한인 모임에서 그렇게 운명적으로 만났습니다. 한 간호사가 쓴 일기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독일에 오던 날 비행기 안에서 울었고
그 사람을 만나던 날 교회 복도에서 또 울었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독일에 정착했고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들이 독일 사회의 의사, 교수, 예술가,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독일에는 서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한국 교민 사회가 있습니다. 그 뿌리는 전부 그 20살 청년들에게 닿아있습니다. 1973년 독일 정부는 오일 쇼크로 인한 경제 위기를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 강제 송환 정책을 발표합니다. 한국 간호사들을 돌려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때 그 작고 조용했던 여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들은 간호복 소매를 한쪽 뜯어냈습니다. 우리를 쫓아내려면 이 소매처럼 우리를 찢어야 한다. 그 저항은 독일 사회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체류권을 쟁취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교과서에 단 한 줄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60년 만에 우리가 받아야 할 진짜 역사입니다. 그 선택이 가장 큰 성공을 만들어낸다는 것.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은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의 고통을 견디면 가족이 살 수 있다는 것. 그 믿음 하나로 지하 1600m를 버텼습니다. 중국 고사에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노인이 산을 옮기겠다고 나섰지만 그 끈질긴 노력이 결국 하늘을 감동시켰다는 이야기.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꼭 그랬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해냈고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릅니다. 나는 그분들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다고 느끼는 걸까? 그것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분들의 희생 위에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파독광부 기념회관 김계수 명예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그들의 헌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만약 당신이 그 시절 그 청년들 중 한 명이었다면 독일행 비행기에 올랐을 수 있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감동이 되셨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이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건 60년 전 지하 1600m에서 버텼던 그 20살 청년들 덕분입니다. 오늘 하루 그 사실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